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미국에서 불어온 AI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양대 시장도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홀로 물량 덜어낸 반면에 외인가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4%대 강세 나타내면서 5,298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4%대 강세로 마감, SK하이닉스 역시 5.72% 오르면서 88만 7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도 3거래일 만에 다시금 빨간불을 켜주면서 2.2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2.47%, 1.5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만이 홀로 물량 덜어낸 반면에 외인가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4.33% 오르면서 1,127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가 2.25% 상승, 에코프로비엠이 4.19% 오르면서 20만 6,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전은 오늘 6%가 넘는 강세 나타내면서 단숨에 시총 2위에 다시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6%대 강세 나타내면서 38만 6천 원에 장 마감해줬고요. 이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천당제약은 각각 4.41%, 8%대 강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로 공략해드렸던 한미반도체 무려 81%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제주반도체가 147%의 상승률, ESS 관련주로 공략해드렸던 서진시스템 역시 61.2%의 상승률 달성해준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피롭틱스가 30%의 상승률, HPSP 역시 43.1%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전력설비주로 공략해드렸던 대한전선이 25.7%의 상승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11.4%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6,4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롤러코스터와 같은 국내 증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 오늘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미증시 목요일까지 조정 흐름이 나타났지만 금요일을 기점으로 강력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주요 이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MD와 퀄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실망감이 겹쳐지게 되면서 자, AI 거품론이 재차 발생하였고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대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급등한 유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지게 되면서 AI 거품론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하지만 주말 직전이었죠.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반전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기술주 투매가 나왔던 내용을 보면 AMD와 퀄컴이 실적 전망치를 낮추게 되면서 섹터 전반적인 그런 폭락세가 연출됐던 것인데요. 당시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AI 수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또는 AI 거품이 터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AI 산업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 텐데요. 그동안 AI 관련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탓에 발생했던 단기적인 실망 매물일 뿐이겠죠. 이것이 AI 산업 전체의 실적이 좀 못 미쳤다라고 해서 AI 산업의 전체적인 붕괴라든지 거품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좀 너무 확대되는 그런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실적이 견고한 상황에서 하락이 발생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 모두 제가 통신망에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다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참고하셨던 분들 도움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워시 쇼크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케빈 워시가 매파적인 인물이라며 워시 지명을 악재로 해석하고 불확실성을 키운다. 라고 이런 보도가 나타났는데요. 사실 워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자, 무엇보다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입니다. 자, 오히려 트럼프가 연준을 흔드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시장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워시가 지명됨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다른 후보보다 매파적이라는 평가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이것이 악재가 된다라는 그런 해석은 경제적인 그런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들이 집중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바로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악영향을 받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악재가 부각이 된 것입니다. 자, 유가의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자,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일부 밑돌았기 때문에 단기에 강한 그런 타이밍적으로 단기에 강한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인데요. 자, 이런 부분이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지명에 대해 워시 쇼크라며 긴축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 또한 증시 하락의 압력이 작용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두고 시장이 최대한 어떻게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가졌던 미증시가 금요일에는 급반등을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자, 미국과 이란 분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발언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봉쇄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자,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리나 기대감의 후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던 상황에서 자, 시장이 우려했던 무력 충돌 대신에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그 내용 자체가 근본적인 어떤 재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의 회담이 성사되었고 회담 이후 양측 모두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양측의 합의 조건에는 갭 차이가 크게 있는 만큼 뭐 당장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전쟁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는 축소된 그런 개념인 만큼 재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란 리스크로 상승했던 유가가 같이 진정되게 되면서 갈 곳을 잃었던 대기 자금들은 나스닥과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유입되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진행했던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미국은 막대한 어떤 이익을 그동안 쌓아왔음에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의 이익이 주가에는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횡보만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요. 자, 이번에 진행된 회담으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되면서 미증시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구간이겠습니다. 자, 미국은 오는 9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크게 떨어진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있죠. 그렇게 떨어진 지지율을 중간 선거 전까지는 반드시 회복시켜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는 이제는 완화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자, 여기서 발생하는 트럼프의 완화 정책까지 진행되게 되면서 미증시는 점차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확실성 확대로 억눌려온 이익들이 주가의 이러한 흐름을 타고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요. 그런 만큼 올해 전반적인 방향성 상승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세세한 그런 어떤 흐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통신망에서 잡아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흐름 잡아드렸던 거. 그렇죠. 네. 화요일 다음날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 높고 또 당일 저녁 월요일 저녁 미증시는 일부 반등 가능성 높다.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정말요. 요즘 네. 장세가 너무 롤러코스터 장세예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대응 방향 잡아주시나요? 대응 방향도 당연히 잡아드리죠. 네네.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뭐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뭐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대략적으로 어떤 구간, 어떤 시기 이런 부분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들은 통신망에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좀 함께 문자 시청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4일 동안 있었던 대규모 조정을 끊고 강하게 말아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며칠 동안 급락했던 기술주들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다우 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공략주 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국내 증시는 수요일 코스피 5,300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뭐 상승과 하락을 크게 반복하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었죠. 하지만 뭐 상승 흐름이 뭐 일시적으로라도 나왔다면 당연히 뭐 추천주들도 상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 지난주 추천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추천주. 자, 대한전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월요일 저녁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27,300원이죠. 시가 기준에서 당일 17%, 약 16.88%죠. 네. 예,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고 다음 날 최고 10% 추가 상승 흐름 나타나게 되면서 대한전선 총 26% 상승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매수가 목표가는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네, 네. 아무튼 상승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으로 추천드렸죠. 화요일 시가 보면은 14,700원. 자, 이후로 증시 하락에 따라서 조정이 일부 있었지만 오늘 최고 12%까지 상승 나오게 되면서 뭐 화요일 시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11% 정도 상승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인 게 아니니까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12일 추천주 HPSP 한번 보겠습니다. 12월이 아니고 1월 12일. 네. 네. 제가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맞아요. 네, 얼마 안 추천드린 지.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32,200원 매수가에 체결이 돼서 32,200원이면은 1월 12일 추천드렸죠. 32,200원이면은 요날 잡혔네요. 요날 20일에 정확하게 매수를 체결돼서 한호가 차이로 정확하게 체결이 됐습니다. 이후로 최고가 56,60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57% 강력한 상승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흐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분할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필옵틱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1월 5일에 추천드렸습니다. 45,000원에 추천드렸고요. 45,000원이면은 1월 22일까지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가 아니죠.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고 63,300원 34%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흐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고요.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진 시스템 1월 5일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25,700원 추천드렸고요. 자, 25,700원 1월 9일까지 매수기에 있었죠. 그 다음 날 22일도 매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4,000원까지 최고 71% 상승률 기록했고요. 뭐 충분한 상승 나왔지만 네, 충분한 상승 나왔지만 추가 상승 여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대응 구간 부분은 문자로 신청 주시면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23일 추천주 12월 23일 제주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12월 23일 매수가 19,700원에 제시드렸고요. 흐름이 없었던 시기부터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기 충분히 있었고요. 이날 26일도 매수기가 가능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 나타나게 되면서 최고 이거는 이게 실제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자전거래를 이용한 그 프리마켓에서 이게 뭐 가짜 상승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승은 48,600원. 진짜 맞는데.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속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실제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 8시에 개장하자마자 이제 자전거래라고 하죠. 좀 나쁜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 세력이 있어요. 네네. 네, 아무튼 뭐 참고할 필요도 없겠고 그냥 뭐 분봉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면은 자 48,600원이죠. 그래서 네. 146%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한 상승 나왔고 추가적인 대응은 뭐 해드릴 필요 없겠지만 아직도 상승 여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문자로 신청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1월 7일에 똑같은 그런 이게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혀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분봉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22만 원 최고가 나타나게 되면서 83% 상승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날짜가 띄엄띄엄 있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온 게 아니고요. 네네. 보면은 매수 체결 안 된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마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와, 네네. 수익이 나왔다는 것은 상승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제시드린 매수가와 목표가를 돌파한 기준으로 네네. 정확한 수익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오늘 좀 이게 좀 마지막 방송 하게 됐는데 네네. 이렇게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너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그렇죠. 네네. 이렇게 좀 장세도 좀 도움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구간을 또 워낙 또 잘 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수익률도 단계 좀 많이 몇 달 안 됐잖아요. 방송 시작한 지. 그쵸. 네네. 한 5개월? 기간 대비 수익으로 네네. 따지면은 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음. 네. 최고 상승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른 맞아요. 방송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제시드린 매수가 목표가를 기준으로 충분한 수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수익률 리뷰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국내 증시 흐름 만나보기 전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우리 시장 또 상당히 변동성이 커요. 아, 네. 근데 오늘따라 좀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네. 네, 아무튼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R 많이 좋습니다. 찍고 들어오시고 네네. 이 신청을 많이 해주셔야지 이게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신청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별하거든요, 우리. 네네. 네. 전혀 아쉽지 않아 보이세요, 근데. 너무 아쉽죠. 근데 좀 너무 살짝 눈물 맺히는 웃으셔가지고 제가 제가 원래 좀 좀 서운하네요. 웃상입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슬퍼도 웃고 다녀요. 국내 네. 증시 흐름 함께 예, 만나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우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자, 지난주 화요일에는 국내 증시가 정말 강력한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후 미증시 영향으로 또 한 차례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월요일장인 오늘 다시 또 강하게 회복하는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는 과열 구간에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에 가지는 증시 변동성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 외인 자금 이탈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더 강한 하락을 끌어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증시 상승 시에는 외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유입된 자금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것이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환율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의해서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강하게 보이다가 이후 미증시 AI 쇼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가 이탈하게 되고 강한 하락 흐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5,3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롤러코스터 장세 당분간 한동안은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5,400포인트를 넘어설 정도로 강력한 추가 상승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름 전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 전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점검하는 절차인 이른바 레이트 체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이에 따라 원화 가치가 동반 급등하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있던 원화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 이후 미국 재무장관이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은 맞는데 부인은 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달러 환율 1,460원 부근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자, 네. 국내 증시 하락으로 외인 자금이 이탈하면 달러가 유출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상승한 환율은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우게 되면서 더 강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국내 증시 과열 구간에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 과열에 따르는 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제가 상승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위축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는 역사상 최고점인 과열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여기서 지난주 발생했던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하락폭을 더욱더 일시적으로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증시 조정이 발생해도 머지않아 회복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장세가 반복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쉽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겠지만 3월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어떤 조정에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3월이나 혹은 3월 이후를 국내 증시 조정 시기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환율 안정화 정책 때문입니다. 자, 정책 내용 중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복귀해서 1년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시기가 1분기 이내에 반드시 옮겨야지만, 갈아타야지만 100% 면제가 되는 것이고, 자, 2분기부터는 80%로 혜택이 축소되는 만큼 1분기까지 국내 증시로 대부분 수급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국내 증시는 그동안 정책적인 수혜와 실적 기대감이 겹쳐지게 되면서 강력한 그런 상승세가 이어져 온 것인데요.
자, 정책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흐름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정책적인 이유로 3월 혹은 3월 이후 시점에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조정 뭐 얼마나 강할 것이냐, 또 얼마나 길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흐름적으로는 기간적으로는 짧겠지만 흐름적으로는 강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구체적인 시기와 흐름, 예상하는 흐름 그런 부분은 통신망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한 주 앞두고 기분 좋은 반등을 보여준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AI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서 양대 시장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 섹터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내용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sek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2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너무 강조하세요, 전문가님. 네, 너무 네. 아쉬워서 이렇게 너무 얘기를 안할 행복해 수가 보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아쉽게 슬픕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쌍입니다. 슬퍼도 웃고 네. 다녀요 이렇게. 네, 네. 눈물은 맺혀 있어요. 우상이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자, 아무튼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결과가 더 또 이제 급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그래서 급해요. 결과를 좀 빨리 낼 수 있으면서도 좀 음. 안정적인 섹터 두 네, 가지 네.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섹터는 자, 첫 번째 섹터, 이 현 시장 26년도를 대표하는 섹터죠. 대표적인 네, 섹터. 바로 AI 섹터 음,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뭐 뻔한 얘기겠지만 AI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주요 기업들이 투자 중인 그런 현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이제 AI는 단일 기술이 아닌 모든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자, 세계 주요국들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인 상황이고 세계 주요 기업들 또한 투자비를 매년 2배, 3배씩 정말 강력하게 확장 중인 상황인데, 자, 이러한 투자는 결국 AI 관련 인프라, 반도체, 알고리즘 서비스 기업들의 장기 성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생성형 AI 등장으로 AI의 연상량은 매년 10배 이상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중심의 GPU와 메모리 서버 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 섹터들이 동반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AI는 모든 서비스의 성장 핵심 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성을 보이는 만큼 현 시장을 대표하는 섹터는 당연히 누가 뭐라 해도 AI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게 벌써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G20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글로벌 리더십과 외교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AI를 제시한 것인데요. 자, 이런 발언 단순한 말이 아니겠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특성 중에 하나가 뱉은 말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피 5천 가겠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했거든요. 저도 그랬고. 반신반의. 근데 5,000피가 정말로 갔어요. 정말 같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을 기대하신다고요? 코스닥 이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코스닥도 상당히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네. 네, 계속 얘기해 볼까요? 아무튼 코스닥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금 좀 약간 정신이 지금 혼미해지는데. 네, 네.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의장국. 네. 자, 뱉은 말이 지켜진다. 그리고 코스피 5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갈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든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한 거는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AI로 엮이게 되면서 작년부터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네.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책적인 어떤 수혜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걸 그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강력한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네네. 이 거대한 두 기업이 중심이 음. 돼서 이렇게 더 강한 탄력을 만들어낸 이런 시너지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네. 중요한 거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정책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은 다 이렇게 조여놓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유입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더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의 어떤 잘못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잠깐 이게 저기 섹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네네. 갑자기 또 얘기가 AI 너무 섹터. 새버려가지고 네, 너무 새버려가지고 자 아무튼 이 26년도에 중심이 되는 그런 AI 섹터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 게 AI 섹터 종목이라고 해서 네. 다 좋다, 다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AI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이유가 뭐겠어요? 주도 섹터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갈 우리나라를 종목을. 주도하는 섹터인가요? AI가? 아무래도 반도체가 그렇죠. 좀 주도 우리나라는 섹터기는 부품입니다. 하죠. 반도체입니다. 네. 맞아요. AI가 아니고 AI를 AI를 주도하는 건 미국 시장이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겠는데 미국처럼 그렇게 강력한 기업을 오픈 AI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정도가 아니라 음. 거기가 날아다니고 있으면 우리나라 AI 시장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실적에 기반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 앞으로의 흐름은 변동성도 더 커지고 물론 AI에 엮였다고 해서 그 동반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리스크가 따라올 그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하겠고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오늘 준비한 네. 종목 좀 가릴 수 있는 종목 제가 준비를 했겠죠.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공략 섹터로는 AI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AI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주요 기업들이 투자 중인 현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주도 섹터 중 하나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기 좋은 섹터로 AI 섹터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AI 섹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제가 이거 좀 몇 달 전에 추천했던 종목이긴 해요. 몇 달 전에 이미 추천을 했던 네,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려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지금 또 잡아야 된다. 기존에 이미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음. 나왔다가 지금 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네. 이 종목이. 지금 다시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고 오신 거죠? 당연하죠. 음.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네. 이제 한글과 컴퓨터 준비를 한글과 해봤습니다. 컴퓨터. 네네. 네. 자,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뭐 단순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닌 AI 공공 보안 클라우드 플랫폼 등등 관련 분야로 이미 확장한 종합 IT 기업입니다. 일단 한컴은 대표 국산 오피스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AI 기능만 강화되게 된다면 고객 락인이 증가하게 되고 신규 구독에 따르는 매출 확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AI 기반의 문서 요약이나 자동 보고서, 번역, 회의록 생성 같은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단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AI 오피스 시대가 열렸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에 AI가 더해지게 되면서 레버리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컴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관공서 등에서 독점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정부 AI 예산 확대가 한컴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일 겁니다. 자, 몇 년 전부터 오피스 제품을 글로벌 SaaS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자, SaaS는 소프트웨어 영어 발음 네. 소프트웨어. 영어 발음 어색해가지고 못하는 네. 편은 아닌데 음. 서비스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의 핵심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직접 사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듯이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워드나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이 기업의 여러 비전 자체도 주가에 반영될 만한 그런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 가장 핵심은 이렇게 한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좀 혹시 바쁘신가요? 아니요, 네네. 아니요. 바빠 보이셔가지고 다른 기업들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네. 네, 어떤 정보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AI에서 정보는 정말 막강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거든요. 네네. 이런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요거 하나만으로 해도 상승의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자, 작년 6월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강하게 받았죠. 이후로 1월 중순까지도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자, 최근 1월 말경에는 상당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세가 좀 위축되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구간이 잠시만요. 네. 추세, 상승 추세 하단부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정말 좋은 매수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의 어떤 동력이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실 때는 이렇게 추세 하단, 추세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분들 많이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하단까지도 물려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가 구간 잡아서 2차 매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정말 웬만해서는 좀 투자에 실패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기대 수익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뭐 상승 중에서 올라타는 개인분들 이런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좀 마지막 방송이라 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최고점에 올라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후로 장기적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런 데서는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절대 올라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상승할 만한 종목을 발굴하고 이렇게 뭐 추세 하단 이런 간단한 차트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겠고요. 이 종목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차 매수하기에 적합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대응 부분 통신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공략주로 한글과 컴퓨터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단순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닌 AI 관련 종합 IT 기업 중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 섹터 바로 만나볼까요?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최근까지 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추천했던 섹터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어떤 섹터일까요? 바로 그 반도체 장비 섹터 준비를 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정말 수익 많이 가져왔죠. 네, 맞아요. 지난달, 지지난달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또 가져온 거는 네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네네. 눈여겨볼 만한 섹터다. 그러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가져왔다는 거는 이 종목이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왔다는 얘기겠죠. 네. 자, 먼저 섹터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과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들이 반도체 장비 섹터 쪽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 장비 관련주, 반도체 장비 관련주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고 오늘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는 정책 영향에 이어서 이제 환율 영향까지 받게 되면서 추가적인 그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잘 위치해 있고 이런 흐름은 AI로 인한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회복 기대감 그런 부분에 있을 텐데요. 자, 과거 반도체 조사들이 어떤 실적에 기반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성에 따르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강력한 수급 유입으로 미래 가치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좀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정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 수급을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증시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성장주들이 눌리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가치주들만 상승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는 계속 갱신을 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나스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성장주들이 너무 눌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지금 성장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말 미증시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네,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반도체 장비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공략해보기 좋은 섹터로 반도체 장비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전문님 그럼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블라인드 종목인데요.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이 나온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하락이 나온 이유가 4분기 실적을 1분기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4분기의 실적이 당연히 기대에 못 미쳤겠죠? 너무 당연한 네.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기 실적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 문자 신청 주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